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이제 몇 주 만에 이 전국해법 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글쎄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어요. 네.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 이 대통령이 서명운동하는 거 저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 뭐 대국민 대통령의 홍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가요?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이건 야당한테는 압박이 되는 거고, 여당한테는 힌트를 주는 거고, 네. 국민에게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당이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네. 이거 추운 날 골라서 글쎄요. 네,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예. 아마 여당으로서는 이걸 가지고 올인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네, 하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서명을 한 거라서. 그렇죠. 대통령이 서명하셨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주 극단적인 꼼수다. 의회 파괴 행위다. 이 야당이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게 적법한 건지 아닌지는 뭐 제가 법률가가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저게 만약에 적법한 것이라면은 정의회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겠죠. 네. 근데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상정하지 않을 경우에 그 국회의장 불신임 결의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나요? 그건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것이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적법하다면은 정의회 의장으로서 상당히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옹색하긴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어쨌든 국회법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고, 네. 반면에 야당은 몇 가지 이 국회법 자체를 지금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논란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교수님 말씀은 이것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적법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장이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렇죠.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요. 이게 만약에 그것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은 어차피 저 국회 선거구 획정안도 물 건너가는 거고 결국 4.13 총선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여당의 입장이란 것은 민생 법안, 또 테러 방지 법안, 북한 인권법 그런 거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해야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벼랑 끝 대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의화 의장이 이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할지 안 할지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야권, 여권 다툼 짚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선 야권부터 좀 가보죠.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거 조금 전에 박찬환 교수는 이게 활용점정의 인재 영입이었다 이러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와서? 지금이 아니고 언제라도. 그런가 하면요. 내가 97년 조선 총재가 한나라당 초대 총재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실세 총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탈당하지 않았어요. 네. 그 93년도에 이기택 씨가 민주당 총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세 총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DJ가 정계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했고 뭐 순간적으로 한 네, 거죠. 순간적으로 예. 군소정당으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더민주의 실세는 문재인 대표예요. 그럼 지금 이 회사의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내가 사장이 되건 아니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주주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네. 친노 패권주의를 척결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혼자서 다 할 수 있나요?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정당이란 게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전권을 이양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뭐 바로 또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거대책위원회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네, 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내 주권 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잘해야 선거용이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분이 대권 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죠. 예. 실세가 아닐 뿐 아니라 대권 주자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은 얼굴 마담이고 선거용. 네, 선거용이죠. 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좀 김종인 위원장이 들으면 좀 섭섭해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저는 증명하는 조순 씨가 한나라당 당 총재가 예, 됐죠. 그것도 안 알겠어요. 돼 선거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효과가 아주 네.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우선 뭐 탈당 러시가 조금 주춤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오늘 이용섭 전 의원은 또 오히려 더민주로 또 이렇게 복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야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에 권은희 의원한테 밀려났으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더민주로 올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좀 탈당이 조금 좀 주춤해진 그러니까 건 없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밀물인지 썰물인지 아직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소신이 없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정치 소신이 있다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지율 조사도 보면 네. 문재인 대표가 뭐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1위 하기도 하고 또 더민주의 지지율이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조금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이런 전체적으로 뭔가 무너지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좀 반전 또는 어쨌든 이걸 지지해내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평가는 얼마인지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을 빨리 움직이는 데는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발을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소위 지금 얘기해서 인재 영입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는 인재 영입이라는 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그 공기업으로 내보내면 뭐라고 그래요? 낙하산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그쪽에 전문성이 없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것이니까. 근데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을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인재영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낙하산이네. 전문성이 있나요? 그렇죠. 정치는 진짜 그렇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게 정치인데. 네, 그러고요. 우리나라 19대 국회가 초선 의원이 부족해서 이 꼴이. 그렇지 않죠. 초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꼴이죠. 너무 근데 많아요. 앞으로 초선 의원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영입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 초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속임수예요. 예.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언론이 너무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게 넌센스죠. 국회의원은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40대 그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20대부터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렇죠. 이 정치인이 돼야지 뭐를 주고 뭐를 받고 기브앤테이크를 할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정치적 기브앤테이크를 해본 적이 없고 덜컥 국회의원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다 그렇게 해서 다 초선이죠. 예, 이 다 낙하산 타고 온 초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딜을 전혀 할 수가 없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 국회 19대 국회가 엉망이니까 사람을 바꿔보면은 좀 나아질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건 18대도 그랬고 19대도 그러네요. 그렇고 이런 형태로 가면 20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야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논쟁 중에 하나가 그 뭐 이승만 국부 논란입니다. 네. 국민의당의 한상진 창당위원장이 네. 뭐 국부라는 발언을 했고 뭐 네. 그러면서 뭐 공격도 받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상진 교수가 과거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부라는 얘기를 해왔다라든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그게 나왔는데 이건 선거용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도파, 중도 보수를 이 국민의당으로 끌어오겠다는 네. 그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일단 폄훼하고 보는 거겠죠. 아하,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정지 작업 없이 느닷없이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좌파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게 싶습니다. 그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그런 식이면.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어쨌든 지금 그 모든 것이 예.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죠.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여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고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험지 출마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이게요. 험지 출마라는 것은 원래 실세 친박들을 험지 출마시키자는 의도였었는데 네네. 그대로 안 되고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긴 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두 분이 험지 출마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디 출마하느냐. 일단 출마를 하기로 했으면은 이건 험지 출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난 여기 출마하겠다. 네. 근데 여기를 험지라 예. 그러면 거기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예. 점에서 보면 이 두 분이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종로하겠다고 네, 네, 했고 뭐 그냥 선언했어요. 그랬죠. 네.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뭐 부산 해운대에 이게 뜻을 네. 뒀다가 네. 어쨌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네. 마포갑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에서 왜 이런 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예. 네, 제가 잘 모르고 어떤 커다란 전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 처음부터 상향식 공천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 당에서 어떤 공천에 대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원칙은 상향식 공천이 옳은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안대희 대법관이 해운대에서 나간다 그랬을 때 거기서 나가게 했어야죠. 네, 그게 순서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마포갑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돼서 좀 우습게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네. 이게 뭐 선거라고 하는 게 되게 어쨌든 이 중앙당에서 전략을 좀 구사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구도도 이렇게 짜자, 뭐 이슈는 이렇게 가져가자, 우리 쪽에 좀 이 유력한 인물들로 이런 사람들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전략 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여당이건 그게 야당이건. 저는 과거에 이제 DJ 당에서 하는 거를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요. 예. 생각하듯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해요. 음. 네, 그렇게 생각하듯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 나는 몇 번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때 이 사람 여기 내볼만 하냐 아니냐 네. 그거를 평가하는 거지. 커다란 그림을 그려놓고 너 여기 나가 너 여기 나가 별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히 체계적이 아니고 단지 이 지역에서 둘이 맞붙었을 때 조정해서 넌 여기 남고 넌 저기 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과연 체계적으로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96년에 네. 당시 신한국당이 네. 선거를 어쨌든 전략을 갖고 구사했고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성과를 거뒀어요. 그렇죠. 예. 네. 뭐 다들 그 선거를 이제 이 과학적 선거운동으로서는 처음 있었던 뭐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때 비교해 봐도 이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그때가. 그렇게 되네요. 예, 뭐 지나치게 좀 너무 수공업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렸고요. 맞아요. 예. 네. 아니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1차 영입 인사 발표한다고 해놓고 네. 그걸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들이 다 이래버리니까 이 영입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게 근데 만들고 말이죠. 원칙은 예. 상향식 공천한다 했으니까 영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입 네. 인사라고 발표를 안 했어야죠. 영입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영입 인사로 발표를 했는데 네. 설명을 그렇게 하고 설명이니까 영입이 예.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줄 서서 사진 찍은 사람들만 좀 이상해지고 예. 하여튼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보면 이게 네.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건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입이니 뭐니 해서 그 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만 야당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네. 김무성 대표도 한번 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영입이 아니고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을 수 있겠죠. 뭐 이게 또 선거가 상대가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 뭐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연일 영입 경쟁을 막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만 또 도대체 뭐 하냐 아마 그래서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뭐 제가 조금 전에 좀 지나치게 수공업적으로 보인다 네, 그런 좀 촌평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이 체계적이고 좀 세련된 모습들을 여야 모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네. 그렇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보다는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네.